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사칭범 주의하세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들은 다 사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향상 이렇게 뭐 해외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뭐 그 급등주라던가 아니면 뭐 작전주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성향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뭐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사칭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공개해드린 이 단일 루트를 통해서만 요 MMDST 카카오톡으로만 여러분들께 상담을 진행 도와드리고, 그리고 카카오톡 이렇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저희 쪽에 상담 폼에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 넘어갈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 금요일날 좋았어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85% 상승을 보였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하락을 보이면서 요 아래쪽에 그 12,400포인트를 터치는 했지만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좀 모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개장 초에만 한 1% 가까이 상승이 좀 나오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지수는 더 안 좋겠죠. 기대감이 있었던 데다가 플러스 1% 가까이 올라갔다가 밀렸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금요일날 올라온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양호했습니다. 2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37만 9천 명 증가해서 뭐 예상치보다 뭐 좋았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6.2%로 해서 전월에는 6.3%였는데 0.1% 하락했는데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투여되기 시작하면서 30만 명 넘던 하루 확진자예요. 하루에 30만 명 넘던 확진자가 지금 뭐 쭉 줄어가지고 지금 5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금 한 6, 7만 명 정도로 지금 정체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접종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뭐 효과가 없으면 저 백신을 뭐하러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그 고용지표 일부 개선되는 거. 근데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이 부분인데,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상 지금은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제롬 파월 의장이 일축해버렸죠.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고용과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 도달해야지 그때 생각하는 거지, 도달할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지금은 뭐 택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장기채는 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인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회복이 돼요? 그동안 워낙 바닥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고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던 부분들이 백신을 통해서 그래도 희망은 보고 있잖아요. 지금 30만 명에서 5만 명, 뭐 6, 7만 명 이렇게 되면 그래도 줄어드는 거는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전 국민이 다 맞은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맞으면은 코로나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뭐 백신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뭐 미국의 뭐 주요 이 연은 총재들, 뭐 제니 옐런 뭐 재무장관 등등 또 얘기 들어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해요. 뭐 제니 옐런 같은 경우는 바로 전임 이제 연준 의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데, 이 재무부 장관이 현재 장기채 금리 얘기를 했죠. 장기채 상승은 물가 상승 우려가 아니다. 경기 확장을 반영. 이건 제가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경기 확장을 반영한다. 이 부분이고,
이 부양책이 이번에 또 통과된 게 있죠. 1조 9천억 말씀드렸는데 이게 14일날 기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통과해야 된다. 상원 통과했다 그러면 하원 통과해서 그러면 이제 14일까지 도장을 찍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국에서 이렇게 호재는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영을 안 해준 거죠. 네, 보시면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번에 시행하면은 2022년까지 해서 뭐 추가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도까지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 고용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 내년까지. 그러니까 제니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고 우려감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 정도에 우려감 나오는 게 정상이고 지금 우려감 나오는 거는 너무 택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더 총재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세인트루이스 총재인데 좀 입김이 좀 있어요. 이 양반도 이제 장기 금리 오름세는 이제 경기 전망의 개선을 반영한다. 똑같은 얘기했죠. 옐런 의장이랑. 그리고 10년물 금리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걱정할 수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보스틱 총재,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당국이 필요하면 장기간 성장세 이 확대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랑 뭐 비슷한 거죠. 부양책으로 해서 이제 성장성 확대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물가 상승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연준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해버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10년물 장기채 상승하는 것은 경기 전망이 지금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확장되지 않겠느냐, 워낙 최악이었으니까 조금은 회복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 반영이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다 연준 의원들이 투표해서 이게 결정되는 거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아니다. 그럼 오늘은 또 왜 그럽니까? 오늘은 또 중국에서 또 속상한 소식이 들렸는데 중국이 지금 이게 속상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양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6% 이상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가 훅 하고 밀렸어요. 지금 2% 이상 밀리면서 중국뿐만이 아시아가 다 내려갔습니다. 홍콩도 거의 2% 내려갔고 우리나라 1% 조금 안 되게 내려갔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다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시장에서 8%를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4분기 기업 실적 목표치 달성 못했습니다라는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적이 정말로 뭐 안 좋아서 그런 기업도 있는데 그냥 목표치를 높게 세워놓고 나서 달성 못했습니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통 이제 유동성장세에 들어가면은 한 반년에서 조금 지나면은 한 3, 4분기 정도 지나면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존에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겠지 해놓고 나서 목표치를 계속 그냥 높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성을 못하면은 문제를 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표치에 달성 못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다는 게 모든 종목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작년에 어떻게 합니까? 못하니까 이제 올해로 밀리는데 작년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 목표치에 미달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올해도 안 좋으냐? 올해는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죠. 그러면은 올해부터 전망치는 굉장히 높게 해놓고 작년 거를 가지고 미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밀어내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더 담아야 수익금 챙겨놓은 것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수익금 챙겨놓은 것들 슬쩍 꺼내다가 이제는 좀 건드려도 되는 구간이 왔어요. 지난주 뭐 후반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는 좀 건드려도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쑥 담으면 이제 좋은 구간이죠. 대신 아무 종목이나가 아니고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작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들. 올해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좋았던 언택트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인프라 투자를 올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있죠. 근데 올해 잘 될 건데 작년에 안 좋아서 최근에 과하게 밀었다. 그리고 기업의 악재가 없어야 되고 업종의 악재는 없어야 됩니다. 그럼 수급적으로 밀어내렸다라는 것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담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좀 아쉬우실 텐데 저희도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속 시원하게 위쪽으로 올라서 21선 정도는 탈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미국에서 호재가 들렸고 주말에 희석시킨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저렇게 좀 밀어내려가지고 같이 흔들렸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또 반등 나오면은 장중엔 또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저렇게 A가 나온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풋옵션을 조금 늘렸어요. 하락 포지션을. 그리고 콜옵션은 계속 개장 초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파생 수급 자체는 이제 뭐 선물 소폭 매도했으니까 중립이야 아닙니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중립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건 만기일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가 나온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를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거 제가 작년 말에 말씀드리고 올해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개선이 나오지 않는 이상 16.8%로 국내 주식을 딱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주식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지금보다 주가는 더 많이 갈 텐데, 내년까지는 갈 텐데 수익이 날 때마다 계속 팔겠다라는 거예요, 연기금은.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찍고 2007년에 2000포인트 찍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사태 때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줄여놨으면은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야 되죠.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야 되죠.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야 되죠. 그러면은 계속 산 만큼 국민연금에서는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겠죠.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융통성 있는 제도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과거에 만들어놨던 제도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상승할 때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뭐 국내 주식 비중이 늘리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지금은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무작정 뭐 20%다 이게 아니고 20%라고 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딱 픽스해 놓는 게 아니라 고정값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조금 해 놓으면 좋겠죠. 상승기에는 이제 뭐 16점 지금 8%니까 16.8%에서 뭐 플러스 20 몇 점 뭐 몇 퍼센트 뭐 예를 들면 24.5%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해 놓고 초과를 하더라도 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해서 혹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서 비중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뭐 2년이나 뭐 3년 정도 뭐 유예 기간을 갖고 천천히 뭐 비중을 맞춘다. 이런 개념을 가면 되겠죠.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서 있으면은 맞추는 거 쉽죠, 이거는. 매년 맞출 수 있죠. 맞추는 게 맞고요. 근데 주가가 원사이드하게 상승하거나 원사이드하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좀 이런 융통성 있는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를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세련되게 정책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좀 너무 경직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과거의 정책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도 많이 답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양도세 같은 경우도 더 경직된 상황으로 우리 국내 소득 수준은 올라갔는데 자꾸 뭐 양도세 기준은 자꾸 내린다고 하니까 뭐 누구나 답답하죠. 저는 안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뭐 누구를 욕하고 하고 싶진 않으니까 뭐 대신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좀 이제 융통성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이제 시장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까지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만기까지는 위쪽으로 좀 붙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요한 아예 상단인 3150까지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는. 근데 3150포인트까지 올라가느냐는 물음표고요. 안착되는 건 더 자신이 없고요. 여기 돌파해서 안착되거나 이런 거는 더 자신이 없고, 여기까지 올라가느냐는 물음표고, 지금은 310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괜찮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21선이 지금 뭐 3078포인트 조금 더 내려오기 3075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텐데 21선 정도는 이제 넘어갈 수는 있겠죠. 요 21선, 요 분홍색 선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현상을 만들어 주느냐 못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만기까지 넘어가 주고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150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거예요. 돌파하느냐는 뭐 봐야겠죠. 경기부양책 뭐 미국에서 이제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제 도장 찍고 그리고 이제 뭐 16일 날 해가지고 이제 FOMC에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 기존에도 설명드렸지만 단기채를 매도해서 이제 장기채를 매수해서 이제 좀 안정화시키는 이런 과정인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과거에도 썼던 방채요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기대하는 것도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은 뭐 볼 게 그래 많이 없어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눌려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위쪽으로 한 차례 돌파하면서 요런 식으로 봤으면 돌파 시도가 나온 건데 조금 더 이제 길어지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위아래 이렇게 계속 상단 하단을 두들기는 수렴 과정 거친 후에 방향성이 나오겠죠. 최종적으로는 위쪽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복구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 이탈하는 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당분간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날개를 펴는구나. 그래서 뭐 연준의 이 경책이 나온 다음에 갈지 아니면 만기 이후에 갈지 그거는 뭐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전기차주 테슬라가 12월 이후에 3개월 만에 $600를 이탈했습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 자꾸 이상한 쪽에다가 손을 대고 하려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냥 네 할 일 해라. 너네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너네는 완성차 기업 뭐 폭스바겐 이런 데랑 다르게 너네는 IT 기업 쪽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 자율주행이랑 하고 있는 거나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문제 쪽이 조금 불거지면서 공급 부족 사태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테슬라도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 판매는 뭐 부진한데 원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냥 뉴스거리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자꾸 너네 딴 데다가만 시선 돌리는 거 아니냐. 본업에 좀 충실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차량용 반도체 대란 얘기 나오면서 좀 밀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같이 밀렸는데 LG화학은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전일 이제 급등했으니까 잠깐 쉬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90만 원만 뭐 위에 올라가서 요 LG화학도 21선 위에 앞두고 있죠. 21선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대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LG화학만큼은 아니죠. 지금 삼성 SDI는 최근에 이제 과하게 좀 밀려 있는데 이 70만 원 구간을 회복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삼성 SDI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 있는 구간에서는 천천히 모아가는 거지 밀렸다고 이렇게 V자 반등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은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은 아래쪽에서 기간 조정을 살짝 받은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바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선 움직임 정도 혹은 이제 역헤드 앤 숄더 정도 모양을 만들어야지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의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거고 얘네는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 살짝 필요하다. 아니면 LG화학처럼 그렇게 강력한 양봉을 하나 뽑아내던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최근에 하락은 나왔지만 오히려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미 계약기가 시작됐다라는 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는 어찌저찌 TSMC에서도 조금 늘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을 할 테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랑 다 해서 약간 축소하는 분위기죠. 잠깐은 생산을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이제 확장세에 들어가면은 TSMC가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라인을 증설하고 하면은 또 이제 좀 뭐 늘어나게 되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이 이제 미국에다가 뭐 대규모 이제 재산세랑 뭐 해서 감면을 해달라, 세금 감면해달라고 했는데도 미국이 꼼짝 못하고 지금 뭐라고 강하게 말을 못하고 있죠.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에다 요 뭐 진행 사항도 좀 잘 지켜보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기차 관련주는 밀려 있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S51. 자, 예멘 당군 후티 이쪽에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 시설을 이제 드론이랑 이제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게 7일날 나온 이슈입니다, 어제.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보면 올라왔어요.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66달러 이렇게 올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해가지고 이제 뭐 두바이유 브렌트유 뭐 WTI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 S51 뭐 GS, SK이노베이션 이런 쪽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SO이라고 이제 GS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유가가 고공 엔진 보이면서. 그래서 GS가 더 많이 오른 건 뭐다? SO일은 계속 위쪽에 있었고 GS는 한 차례 쉬었으니까 좀 더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게 흥구석유하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투자보다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유가나 뭐 이런 쪽이랑 그 원자재 쪽이랑 관련이 있을 때 에너지 쪽은 이렇게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이라고는 좀 GS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강주가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전체 산업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조선이랑 뭐 건설이랑 뭐 다 봐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쪽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이랑 해운이랑 어느 정도 발전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봐야겠죠. 근데 철강주 이쪽도 단기적으로 상승 기조다. 최근에 뭐 전체적인 원자재, 뭐 곡물 다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해철이 또 지금 이렇게 휴식 구간 상승 후에 이중선장 찍은 다음에 이렇게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 보시면 알겠죠. 가격 조정 나온 다음에 바로 못 올라가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쉬었죠.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거나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가격 조정한 다음에 위에 그리워서 한 차례 이중바닥 찍고 요 구간을 빠르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기간으로 조금 늘어지느냐 아니면은 가격적으로 해서 늘어졌다가 가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요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주는 아니고 중간에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해철, 뭐 포스코 전체적으로 뭐 다 좋죠. 현대해철, 포스코,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틸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습니다. 동국제강도 넘어가고 세아베스틸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강주들이 최근에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풍산 같은 경우 계속 구리동 뭐 이쪽 말씀드리면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강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나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 누누이 1월부터 말씀드렸죠. VR 관련주 보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빛소프트나 뭐 선익시스템, 뭐 칩셋미디어, 알체라 지난주에 쭉쭉 정리해드렸죠. 다시 한번 해서 기존에 말씀드리고 이제 유한타이도 올려드렸던 종목들인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말체라나 이런 종목도 있고 덜 오른 종목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 한국큐빅이나 뭐 QSI나 이렌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항을 돌파 못했죠.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이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했죠. 밑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좀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적당히 테마성으로 치고 빠지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때까지는 이제 뭐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슈가 꺼지는 순간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급등했다가도 가격 조정 극심하게 갔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일반인 공모주를 이제 청약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65,000원이에요. 그래서 상단 쪽으로 잡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그리고 SK,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6곳으로 이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청약을 넣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흥행 자체는 꽤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IPO 열풍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그거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 사망설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위탁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SK케미칼도 이제 같이 밀렸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쿠팡 관련주 팁하드는 요거는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방부터 시작해서 위험 종목에 올라 있는 종목, 관리 종목에 올라 있는 종목 많이 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도 한 차례 매도 타이밍 말씀드렸는데, 이제 11일에 상장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아니죠,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융통성 있게 좀 정리할 때는 일단 치고 빠지는 걸 잘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들 한 차례 정리할 타이밍이 다가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숫자 3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지 요게 잘 봤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회원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라고 알려드렸더니, 다들 3에다가 무한대를 적어주시고 하는데 다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안전하게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